새로 고쳐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거 같은데요. 네? 아까 했던 시청하기 또 위에 보면 그림이 보이거든요. 광고 나오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설치하게 그냥 이걸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설치하게 해보세요. 필요 없는 건 자꾸 뜨는데. 내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열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하하하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멘트를 연습하려고 상당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제 하면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네, 하하하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윤재철 선배님 그리고 김진호 선배님께서 이 모임에 나오게 된 계기와 현재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윤재철 선배님이 이 모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심지어 막 손발이 떨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되도록 노출하지 않고 계속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진짜 뭐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고 사니까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주민등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미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뭐 어디 문제 있나? 뭐 내지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뭐 눈이 높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눈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저는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특히 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연애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기껏해야 이제 좋다고 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겨우 이제 한두 마디 정도 붙일까 뭐 이런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학하게 된 어떤 계기는 살아오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학창시절부터 좀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소하기가 참 어떤 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요새 대학생들 생활을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발표 수업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나겠다고 했는데 가서 쪽팔리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더구나 지금 또 갑자기 또 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말도 못하면 이건 무슨 망신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스피치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의를 배우고 듣는 건 좋은데 그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사라져요. 같이 하던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왔다 나가기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서운했어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모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윤지정 선배님이 하는 그 스피치 모임이 있더라고요. 안심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래가지고 우리 스피치 모임 해도 한다고 참가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그 모임을 했던 그 김영성님 하고 같이 우리 윤지실 선배님이 하는 그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거 가서 이제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모임을 운영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 3년, 4년째 이제 됐어요. 그게 우리 윤재철 선배님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제가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도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이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스피치 훈련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스피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모임을 이제 제가 주도를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들이 제가 못해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좀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같이 하니까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하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책임감이나 아무래도 리더하는 사람들은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같이 하기에는 이제 누군가의 좀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제가 막 리더하고 이런 게 대해는 없었지만 조금의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말은 잘 못하고 가지만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고 주도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모임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얘기한다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편해졌습니다. 그 편해지게 된 이유는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해주는 거. 여기에 대해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차츰 내 모습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냐면, 이 발표를 하는 순간에도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이 말이 좀 횡설수설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좀 스스로가 이게 좀 불안해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그게 내 모습이라면 더 수정을 해 나가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말이라는 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앞에 나갈 자리만 있으면 피하고 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한번 재미가 들리니까 어디 이야기할 자리가 있으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가 이게 이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 저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또 끝은 뭐냐면 원래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해가지고 조금만 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되면 어디 모임 자리 있으면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려고 그래요. 나서고 뭔가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모임을 제가
하면서 지나왔던 그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모임을 참석하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도 첫째는 뭐냐 하면 저처럼 무엇이든지 하려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처음에는 또 한두 번 나오면 나에게 싫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고 내가 좀 못하는가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고 집에 가서까지도 막 왜 그렇게 못하나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 또 자동적으로 힘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어쨌든 시작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가다 보면 그렇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힘든 건 아는데 나오시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스피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진호님이 지금 이제 그 근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교정직 공무원에 지금 이제 그 여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87년도 정도 될 테니까, 한 90년도, 한 30년은 안 됐구나. 한 20 정도 전에 교정직 공무원을 이제 합격을 하고 연수를 받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아까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재수를 처음 딱 보니까, 사실은 재수들 보기 전에 벌써 내 마음속에 재수라고 하면 흉악한 얼굴에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미 내가 교도소 가서 그 사람들 보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가서 딱 보면 역시나 뭐 재수복 입고 표정도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무서웠어요. 근데 좀 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꼼짝 못 해요. 근무를 해보니까. 그래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조직과 그 공권력 앞에서는 난다 긴다는 사람도 가야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보면 불쌍해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재수들이 이게 한 게 아니고 재수들이 좀 불쌍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분들을 모를 때는 뭐 흉상 긋고 이렇게 하니까 두렵다고 했는데, 조금 보니까 그 사람들 논리가 비슷해요. 이 힘을 쓰는 사람들은 더 큰 힘이 있으면 눌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하지만 내가 이미 거기에서 교도관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고 대하면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때문에 일부러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동물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동물들이 보면 하나의 그 문제견이 있는데 자꾸 낯선 사람이나 오면 자꾸 짖어요. 그래야 주인이 막 거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연을 보이는데 보니까 막 짖고 하니까 주위 사람 무섭고 막 이렇게 펴어가는데 그 심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견은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뭔가 더 강한 힘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력배들이 폭력을 쓰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저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또 땄었거든요. 따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부장님이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웃어요. 막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익숙하게 돼야 되니까 계속 웃고 다녀요. 그런데 시내를 갔다가 사람 있는데 웃고 다니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나? 내지는 실험대? 용도 넘어가는데 조직 폭력배를 만난 거예요. 웃으니까 조직 폭력 보더니 야 너 일로 와봐 이 새끼 눈 깔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보고, 니 내보고 웃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아까 그 집장, 그 원장님 그냥 우는데, 자기속에 이렇게 그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웃으면 자기를 비웃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하냐? 힘으로서 딱 제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것들을 알고 보면 그 속에 감춰있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이제 힘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한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또 잠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초점을 잠시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진정한 힘은 이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다운돼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을 때는 그 모습 자체를 사실은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 스피치를 시작했고 하게 됐는데 점점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강사분한테도 이렇게 뭐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론, 본론, 결론, 뭐 에피소드, 욕코, 뭐 엔딩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아니 너무 힘들어. 이대로 하려니까 힘들어. 잘 따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한테는 그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외 스피치도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딱 그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앞에 서긴 섰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자신감이 못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놨던 것도 있잖아요. 기획했던 것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알고 보면 내용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데 대해 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포승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 한 23년 전에 경험을 돌이켜 보면 눈썰미가 좀 없는 것도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많은데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집중을 좀 잘 못해요. 항상 뭘 보고 있으면서 이제 집에 뭐 무슨 없나 뭐 아까 했던 얘기가 잘못된 거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동줄 하는 것들도 그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연습하면 돼. 근데 저는 연습해도 또 안 돼.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남들은 뭐 퍼포먼스를 잘 하는데 난 못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이렇게 그 방 안에 사람도 없을 때 있을 때 하면 쪽팔리거든요. 왜냐면 제 생각인데 내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혼자 이렇게 사람도 없을 때 계속 그 퍼포먼스 묻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편집점이 있어요. 그래가 그거를 그냥 안 되면 또 말면 되는데 1시간, 2시간씩 계속 막 다른 사람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 막 해요. 약간 편집증이에요. 그래도 안 돼.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좀 뭔가 이게 좀 이런 건 좀 내하고 안 맞는가 보다. 나는 좀 잘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막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집중을 못하는 데서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돼요. 너무 이제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남한테 드러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드러내고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고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 뭐든지
자신감이 결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사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못해. 나 뭐 이거 안 되는 거 없다. 그럼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별 문제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걸 남들한테 내가 보여주기 싫었던 거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나서 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좀 얘기가 좀 중구난방이고 좀 산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이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하던데,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길다 내지는 하면 손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질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정리해 주시면은, 그거를 감안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가 듣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오래 할게요. 오래 하셔도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앞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아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할 텐데 금방 말씀드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스피치도 한 놈보다 두 번 해본 놈이 낫고 두 번 해본 놈보다 네 번 해본 놈이 낫고 그래서 자주 하고 기회가 됐을 때 피하지 않는 게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누가 봐도 긴장 안 하고 자기 할 말 앞에 나가서 또박또박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그런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도 스피치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오면 얘기하고자 했던 게 하얘지면서 멘붕이 돼서 내용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생각을 먼저 해봤었어요. 왜 그럴까? 좀 안타까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분명히 선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IQ가 높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IQ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제일 제가 내린 결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결론을 내버리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 IQ 나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IQ 좋은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면 못지않게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 수재, 우리 흔히 기사에 한 번씩 읽어보면 수재 얘기 듣는 사람들, 서울대 수석 합격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IQ가 높아서 잘하는 사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은 분명히 된다. 다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여건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저 사람만 잘하고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못하는 여건을 물려받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결론이 거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닌데 다만 잘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은 좀 하다가 좀 된다 그러다가 안 해버리면은 이게 회귀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남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다가 기회가 돼서 앞에서 이제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 돼요. 이제 나도 이제 됐구나.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이래가 원래 이렇게 노력하지 않던 그 상태로 내가 만약에 돌아갔을 때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와서 그런 기회를 내가 피하고 나 이제 뭐 어차피 잘하니까 굳이 그런 기회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됐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달리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서버리는 거와 마찬가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꾸준히 계속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아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하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내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를 좀 떳떳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할까?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사진빨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왜 사진빨이 안 좋으냐? 사진 찍을 때 되면은 표정이 정말 어색해져요. 평소하고 달리. 평소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봐도 정말 어색한 표정, 평소에 나도 보기 힘든 그런 표정을 항상 그런 게 사진에 담겨.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 찍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 찍을 때 왜 내 표정이 어색해질까? 내 모습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진도 뭐 연예인들도 뭐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 하지만은 사진이라 하는 그 기계가 내 모습을 향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모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이란 거는 외모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사진기조차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섰을 때는 당연히 내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모습이 누군가에 비춰지는 게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러니까 이제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피치를 못한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노력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 저렇게 좀 부족하지만 노력하니까 정말 보기 좋다.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텐데, 부족하다는데 초점만 꽂혀버리면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봐줄까?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결국에는 그게 실수를 만드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떳떳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을 때 스스로 이제 앞에 딱 나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가 하고 싶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느냐의 차이점은 뭐냐면 머릿속에 등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 주제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펼치기 위한 이 뒷받침 자료, 내용, 지식이 없으면은 앞에 나가본들 뭔가 할 얘기가 없어지면 또 떠듬떠듬 거리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다시 못하던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책을 저도 정말 책이라고는 안 읽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 수험서 그런 거 외에 그냥 내 지식을 쌓기 위한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책을 크게 안 봤는데 쭉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얘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비유를 한다든지 예시를 든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들이 참 다양하게 사례들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 잘하는 사람들은 저만큼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얘기에 자신도 생기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꾸준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세 가지 생각들을 평소에 좀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부터 스피치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그 생각을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책을 아까 되게 좋아했다니, 지금 그때 뭐 토크 토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좋은 토크 토론의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원하시면 또 토크 토론에 저도 몇 번 참가하고 하는데 좋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뭐 순서대로 하는 건 알지만, 네. 뭐, 제가 뭐, 아니,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나는 또, 제가 또 얘기 들으니까, 저도 준비가 별로 없는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또, 원만을 하기 위해서, 제노님도 할 수 있으면, 짧게. 짧게 안 하셔도 길게 돼요. 될것 같아요. 제가 스피치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참 소스가 없구나, 말할 소스가 없구나.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 일단은 책도 책이지만 스피치에 맞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스피치 보통 하면은 대중적인 소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웃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중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소스가 제가 많이 없어서 일단 말을 떠듬떠듬 거리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스피치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소스가 많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긴장한다. 이게 좀 큰 것 같은데 노력으로 저는 아직 스피치를 많이 안 해봐서 이렇게 노력으로 이런 자연적으로 긴장하는 이런 점이 극복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됩니다. 됩니까?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자주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좀 나와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정확하게 못 해봤는데, 이게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 한자. 네, 우리 그 직장 생활 한다든지 이래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 진행이라든지 앞에 서서 얘기하는 되게 잘하는 분들, 상사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 없으니까 시장님을 모셔놓고 뭔가 행사를 할 때 항상 저희 과장님이 사회를 보시거든요. 과장님 제가야 저도 항상 고시 회사가 과장님께서 나이 들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리허설을 한 몇 번씩 해요. 그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거에 잘하고,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 뭐 항상 분명히 있긴 한데 잘하는 사람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운동도 계속 연습하고 실력이 향상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스킬, 기술적인 문제니까 연습하고 노력하면 기술이 향상되는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이 연습을 해서 쭉 늘다가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줄듯이 다시 돌아가는 걸 일치면 그게 다시 꾸준해주면은 그게 이런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제가 앞에 두 분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원래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할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때조차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피치를 잘한다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이게 스피치를 잘하는 비결이고, 그 삶을, 뇌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많아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뭘 할 때는 생각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는, 내가 어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대본을 쓰잖아요. 그 대본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잘 맞는 분도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삶이라는 게 대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아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얘기시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사람은, 이 좀, 약간 유머 비슷하지만,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지금도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 삶이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책에서 배운다고 하셨던 그 말도 맞는데, 이제 저는 어디서 제일 많은 영감을 얻느냐 하면,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집에 가서 봐요. 어떤 때는 제가 했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책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색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진짜 막 좋은 그런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비우고 요걸 잘 하는 것들이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사람들 앞에 서면, 신기하게도 손이 떨려. 손이 떨려요. 그리고 이게 발도 떨리고 이래. 그런데, 이거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이거는 빨리, 떨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밌잖아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이 떠는 사람도 있고 해야 앞에서 봤을 때, 동명상련도 느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앞에서 떨고 있으면은, 저 자식 저거 참 불쌍하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아련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되게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앞에서 이렇게 떨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신을 이제는 바꿔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훈련을 해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에 나와가지고 좀 떨리고 어색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내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스피치를 시작하게 되느냐 생각해보면, 사람들 앞에서 떨리고 말 못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 자체를 그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게 낸데 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때문에 또 이렇게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보면 어쨌든 이게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되려고, 말 잘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것이 되려고 굳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꿀 때 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건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피치를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편해진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스피치 모임을 4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제가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발견했고 찾아가는 눈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잘하면 뭐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고 그 사람만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 스피치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에 도전해라. 안 하는 것에 도전해라. 그래서 도전했잖아요. 그 도전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한 600명인가 했는데 30명 안에 본선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선에 가서도 막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했는데 그 하고 나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신기한 거는 말을 한다는 것들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1등이구나.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내가 또 제일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15명 들어가는 입상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들은 나를 최고라고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그대로 1등을 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거기에서 만족을 했었고 제 자신한테 1등을 줬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 사회에서 보는 기준에까지 하려면 어떤 그런 아까 얘기했던 타인들이 나를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처음부터 타인들이 보는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타인들이 나를 내가 나를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내가 나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재 선배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고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인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알고 보면 나를 갖다가 니 그밖에 못하나 니 말도 못하고 뭐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은 타인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끝없이 노력을 해서 물론 나아져요. 그것도 나아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갈등은 너무나 많아지고 내가 나를 버리고 타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은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죠. 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됐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대로 잘하든 못하든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지는 걸 했을 때 행복해진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모임에 와서 목적이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뭐 훈련이 좀 덜 된 것 뿐인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어쨌든 남들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발도 떨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열등감은 자신감 부족으로 나오고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불구하고 사랑하지만은 못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막 열등감이 없었다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몰랐겠죠. 그냥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놈이야. 나는 멋진 놈이야. 그럼 사람들이 말할 때 완벽해. 뭐 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사람은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선천적으로 어떤 가정교육이나 오면서 이렇게 발표훈련에 잘 소통이 잘 돼서 사는 사람들은 말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모임에 나온다고 하면 배우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거기 왜 나가는데 말 못한다고 하면 아니 말하면 되잖아. 당신 뭐 입이 없나 말하면 되는데 그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걸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결국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드러나요. 집에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 문제가 안 드러나요. 근데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타인들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의 문제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기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쨌든 밖에 나가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야지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사람을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심리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혹시 요새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책.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도 책을 거의 안 보는데 독서토레 한번 나가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미움받을 용기를 책을 보면 결국에는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 사람이 발전하는 거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분야에 큰 이 대가가 되는 사람들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잘하는 사람은 성취 욕구가 크게 없어요. 내가 이미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큰 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자기를 발전시켜주게 된다. 이렇게 제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분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에 가면 자아 실현을 얘기해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뭐 한 번씩은 생각들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참 살리고. 근데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좀 허무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가족도 다 좋은데 가족도 내가 이렇게 남처럼 느낄 때가 있고 내 스스로도 남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뭐 때문에 스피치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 결국에는 쭉쭉쭉 가다 보면 자아실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이거에서 쭉 자기에 매진하게 되면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는 발견해주는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이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미움받을 용기가 그 아들러의 책을 갖다가 일본의 그 작가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이야기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즐길 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해야 된다고 되게 되면 이야기를 남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모르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하잖아요.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주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 허전함을 돈으로 또 이렇게 메우려고 어떻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아니고 그 자기 속에 있는 동기가 있거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동기가 약해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아까 자아실현이라고 했는데 자아실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동기를 자기 자신이 눈을 뜨게 되면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뭘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훈련하는 것이 뭐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동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아실이라는 것들이 확실한 자기 목적을 발견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마이크 주어지는데 자꾸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우리가 즐거운 사람들하고 막 있으면 막 즐겁잖아. 막 웃고 하면 그 사람들 에너지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근데 또 혼자 있다면 에너지가 안 솟아오르는데 그 에너지는 원래 타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훈련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노력을 얘기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진짜 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이 노력이 아니고 노력은 바깥에 있을 때는 노력이 있는 자기 속에 있을 때는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노력 참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셀프. 내가 이 모임도 4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발견하게 되면 무슨 분야든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노력을 하지 마라. 스스로의 동기를 찾아라. 그러면은 노력이나 훈련을 따라오게 되고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우리 윤지철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열심히 하는 노력이나 이런 걸 본다 했잖아요. 말을 뭐 잘하고 못하고 둘째고. 그래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평가지는 없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다 평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데 청중들을 결국에는 이제 편안하게 봐야 돼요. 편안하게. 진호님 요새 웃음 하잖아요. 집에 어머니하고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낫죠, 웃기가.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저도 참 바뀐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사람이 많아야 오히려 이렇게 좀 더 힘이 나는 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해하면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이 많으면 힘이 좀 더 나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어.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우리 지금 모임만 해도 다 이렇게 발표에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알고 보면 힘을 내자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한테 박수를 쳐줄 사람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게 이제 믿음, 생각들이 결국에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나는 그 이유인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그냥 믿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노력이 아니고 노력은 보이는 과정인 거고 우리가 뭘 이룰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속에 뭐 들었는지. 그리고 뭔가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노력이 결과에 이어졌을 때 이 사람은 결과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기준이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노력은 결국엔 이 태도,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노력을 보고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성적 받고 좋은 결혼하고 하려면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공부 안 하고 싶고 놀고 싶으면 사회 태도나 동기를 받을 때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 강나라도 스스로가 자아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설사 걸리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파괴되어 있는데, 딴 사람들이, 부모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니 왜 그래? 니 이거 왜 그래? 이거 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태도와 동기, 내가 목적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면, 로스앤젤레스로 간다. 이 목적을 확실하게 알면, 배가 뜨면 설사 뭐 약간 이렇게 가더라도 일로 가는데, 이 목적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가는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못 찾는데 이 원인이 있는데, 이 목적은 결국에는 태도와 동기에 또 있어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자꾸 갖고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자기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스피치 또한 이런 태도 동기가 있어. 내가 뭐든지 초점을 하나 맞추면은, 실제 주변에 보면, 제가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자의 초점을 맞추면은, 완전한 바람둥이더라고요. 많은 사람과 할 수도 있고, 공부에 초점을 두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또 이렇게, 아까 저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도 생각이 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생각이 난 게 있으면은 2시 반인데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이 있었어요. 아까 할 일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일 뭐하는 게 뭐냐면 이 유머거든. 유머. 근데 이 유머를 하려면 재밌는 책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 그걸 하려 하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개그 프로를 봤어요. 개그 프로. 개그 프로를 보니까 개그 프로 보세요. 네. 개콘에 보면 아무 말 잔치라는 게 있더라. 아무 말 잔치. 알아요? 아니요. 이거 개그 프로를 보셔야 되는데, 개그 프로를. 개그 프로를 보니까 아무 말 잔치가 뭐냐면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되지도 않은 말,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네? 예를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말을 하잖아요.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컨셉이 있고 이게 아니고 약간 말장난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개콘 프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는 건 뭐냐면 말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는 쓸데있는 말을 하려 하잖아요. 쓸데있는 말, 필요한 말, 쓸데있는 말을 하려 하잖아요. 앞에 나왔을 때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 준비해온 거 딱 있잖아요. 이걸 딱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쓸데 있는 말을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쓸데 있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 개그 프로에서는 쓸데 없는 말을 해요. 쓸데 없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